안녕하세요. 건강에 대해 알려주는 남자 건대남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챙겨 먹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안 좋은 음식들을 접하게 되고 때론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몸에 좋지 않은 이런 음식들을 자주 먹다 보면 우리의 건강을 점점 나빠지게 만들어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죠. 여러분들은 혹시 입에 달고 맛은 좋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었을 때 금세 피로해지고 속도 더부룩해져서 배도 아프고 뾰루지 같은 거 났던 적 없으신가요? 이런 것들은 염증 반응의 한 종류인데요. 체내에 이러한 염증 반응들은 우리 몸에서 생겼다가 없어졌다를 반복하며 어느새 만성 염증으로 바뀌게 되고, 염증은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 염증이 암세포로 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서구화된 식단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의사들이 절대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만 피해도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자신합니다. 첫 번째는 술입니다. 술은 암, 고혈압, 당뇨 등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암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1위입니다. 뭐야, 한두 잔의 술 정도는 괜찮지 않나? 조금만 마시면 괜찮잖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옛날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하루 2잔을 넘지 않게 먹으면 괜찮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담배와 마찬가지로 아예 먹지 않는 금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로도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 EU에서는 2014년부로 암 예방 권고 지침을 남자는 2잔, 여자는 1잔 이내에서 아예 음주를 하지 말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술은 우리 몸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그건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체내에 알코올이 들어오게 되면 약 10%는 위장흡수, 소변, 땀, 호흡 등으로 배출되고 나머지 90%는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간으로 이동한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효소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되게 되고, 아세트알데히드는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를 통해 인체에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분해되어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사되게 됩니다. 이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문제인데요. 아세트알데히드는 안면 홍조, 두통과 구토 같은 숙취를 유발하고 세포와 DNA를 손상시키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명확히 확인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국제암연구소 IARC에 따르면 1군 발암물질에는 담배, 방사선, 라돈, 미세먼지, 벤젠, 비소, 성면, 알미늄, 자외선 등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물질들 총 6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술을 좀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는 에이시안 플러시, 아시안 홍조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시아 사람 약 50%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술을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탈수소 효소가 선천적으로 적어서 체내에 아세트알데히드가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얼굴이 잘 붉어지는 사람은 얼굴이 잘 붉어지지 않는 사람에 비해 발암 확률이 약 6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술은 칼로리는 있으나 영양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은 빈 열량인데요. 알코올로 인한 과잉 칼로리는 체내의 인슐린 농도를 높여서 당뇨를 유발하고 잉여 칼로리가 간에 축적되어 지방간을 생기게 하고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백해 무익한 술, 이제는 한두 잔은 괜찮잖아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죠? 두 번째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 건강음료, 아이스크림, 잼, 샐러드 드레싱, 과자,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대부분의 음료들 등 단맛이 나는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입니다. 아니, 저걸 다 안 먹으면서 살 수 있어? 라고 물으신다면 예, 맞습니다. 100% 전부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피하려 노력한다면 많이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당이라는 물질은 독극물이 아니고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유해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우리의 뇌와 적혈구는 당을 통해서만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 당은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별도로 당을 찾아 먹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인 당류 1일 권장 섭취량인 25g을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섭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먹는 밥에는 다당류가 함유되어 있고 반찬 등에도 들어가는 소량의 설탕과 소스들의 이당류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당류를 찾아 먹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당은 천연당과 첨가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천연당은 과일, 야채, 꿀 등 자연식품 그대로 단맛을 내는 것들이고, 첨가당은 액상과당, 정제된 설탕, 시럽 등이 있습니다.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이당류 형태이고, 이 액상과당은 가공 과정에서 포도당과 당이 분리된 단당류 형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보다 부드럽고 흡수가 훨씬 빠릅니다. 또한 이 단맛은 중독성이 강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렙틴의 생성을 억제시켜서 계속 먹게 되고 그 결과 폭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흡수된 당은 혈중 혈당 농도를 급격히 올리는데, 급격히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은 인슐린이 과분비되게 되고 그만큼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당이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고, 이는 곧 당뇨병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병으로 국내에서 6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신경장애, 망막혈관 손상으로 인한 실명, 신장 기능 저하로 투석을 할 수도 있고 심근경색,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등 무시무시한 합병증들을 유발합니다. 또한 빠르게 흡수되는 당은 간으로 이동하여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지방간을 유발하고, 지방간은 우리에게 피로감, 무기력, 허약 증상 등이 오게 하며 심해지게 되면 간염과 간암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과식하기 쉬운데, 이러한 잉여 칼로리들은 우리 몸에 지방으로 축적되어 비만이 되게 되고,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담석증, 수면 무호흡, 생리불순, 불임, 성욕감퇴, 우울증, 관절염, 통풍 등 모든 질병의 위험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액상과당의 섭취를 반드시 의식해서 피해줘야 하는데요. 제품을 고르실 때 무설탕이라고 해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함유된 성분을 꼼꼼히 보시고, 설탕은 없지만 액상과당, 옥수수 시럽, 콘 시럽 등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반드시 확인 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콤한 음료가 먹고 싶을 때는 굳이 드셔야겠다면 제로콜라에 들어있는 아스파탐 같이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는 음료로 단맛을 대체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최근 이 인공 감미료도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요. 2군 발암물질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아스파탐의 일일 권장 섭취량은 체중 1kg당 40mg인데요. 성인 몸무게 70kg을 기준으로 약 2800mg입니다. 제로콜라 한 캔에 약 87mg이 들어있으니 하루에 32캔 이상을 먹지 않는다면 권장 섭취량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발암 가능성이 있으니 찝찝하다면 아예 안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피해야 할 음식은 초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자연식품, 가공식품, 초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연식품은 식품을 최소한으로 가공하거나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채소, 야채, 견과류, 육류, 어류 등이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자연식품에 어느 정도의 가공을 거친 식품으로 식품의 원료의 특성을 살려서 보다 먹기 편하고 저장성을 높인 식품들인데요. 소금, 설탕, 조미료를 더하거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첨가물을 넣은 식품들입니다. 예로 밀가루, 수제빵, 치즈, 양념된 육류 등이 있습니다. 다음이 바로 문제가 되는 초가공식품인데요. 초가공식품은 본래의 식품 상태에서 아주 많은 변화가 있거나 맛의 보존을 위해서 화학 첨가물, 방부제를 포함시키거나 그 음식에 추출물만을 넣은 그런 식품들인데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생산한 유통기한이 긴 빵, 아침 식사용 시리얼, 단백질 파우더, 고기를 갈아 재구성한 햄, 소세지 같은 냉동, 냉장 제품, 과자, 비스켓 등 다양한 종류의 간편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의 성분표를 보면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화학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색소나 보존제, 그리고 맛을 내기 위한 기타 첨가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암, 치매,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유럽 공중보건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40세 이상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초가공식품은 심혈관 질환 발생을 17% 증가시켰으며 뇌혈관 질환 발생률을 16%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률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호주 디킨 대학 연구진이 2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도 하루 30% 이상을 초가공식품으로 채우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병 확률이
초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약 23%가 높다는 조사가 있고요. 국제암연구소에서도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암 통계에 따르면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젊은 층이 암 발병률이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중 난소암 발생률은 19%, 난소암 사망률은 30%가 증가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초가공식품이 맛, 향, 질감,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해서 사용되는 수많은 첨가물이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몸에 축적되어 암을 유발하고 특히 내분비 물질을 교란해 난소암 같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국내의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하루 열량 중 약 26%를 초가공식품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가공 섭취는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암, 심혈관 질환, 우울증, 비만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섭취량을 줄이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아예 안 먹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있다면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죠? 초가공식품은 라벨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가 이해하기 힘든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쇼트닝, 액상과당 등 맛을 좋게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기간이 긴 신선식품은 방부제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벤조산 나트륨, 질산염, BHA 같은 보존제나 기타 방부제가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최대한 섭취를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좀 더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 눌러 놓으시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